다육이를 부탁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를 맞추고 나면 다육들이 색이 빠져요. 색이 빠지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섭섭해요. 저도 섭섭하고. 왜냐면 이제 이런 모습을 가을이나 돼서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물이 이제 서서히 빠지는데 다육이는 왜 물이 빠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는 일단은 목표가 예쁘고 짤뚱한 모습에 모두가 원하는 그런 둥글둥글한 모습에 예쁜 색감을 보기 위해서 아마 다들 다육이를 키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은 다육이들이 상시 성장하는 온도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녹빛을 많이 유지를 하죠. 이 스트레스를 받아야지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요. 그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물이 안 들어온다던가 햇볕이 너무 강하다던가 아니면 바람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분다던가 그다음에 춥다던가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얘네들이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변화들을 갖고 올 만한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있어야지만 얘네들이 물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해외 채널 막 보다 보면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뻐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스트레스 받으면 예뻐지나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못생겨지던데 얼굴이 새까매지고 그다음에 몸에서 진짜 엄청난 막 호르몬들이 막 나오면서 진짜로 진짜 물도 먹고 싶지도 않고 밥도 먹고 싶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죠. 근데 다육들은 예뻐져요. 그러니까 다육이들 입장에서는 이 스트레스 상황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 때문에 진짜 자기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게 이쁘다고 지금 즐기고 이제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육들이 여름에 너무 고온기에는 휴면기에 들어갑니다라고 하니까 다육들이 여름에는 크지도 않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름에 다육이들 성장합니다. 좋아합니다. 적심한 애들 뿌리 너무 잘 나고요. 입고자 애들 성장 발육 빠릅니다. 특히 애기 다육들은 빨리빨리 크고 대신에 고온의 다습 삶아지는 그런 효과가 아니라 그런 환경 때문에 많이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건 그냥 실패를 하는 거고 그 이유는 병이 잘 타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환경적으로 다육들이 그런 환경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는 여러분들 다육이가 아침 저녁으로 성장기 온도인 최저 15도 이상의 이제 온도가 24시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성장세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물을 계속 끌어올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들이 이렇게 이제 초록초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성장을 억지로 막으려고 어떻게 해요? 관수를 안 해주죠. 억지로 이제 성장을 이제 안 해주기 위해서 관수를 안 하는 방법으로 여름을 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고온기에 얘네들이 그 휴면을 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고온기에 생리장애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고온기 생리장애는 다육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식물에게도 모든 야채, 채소, 과일에게도 고온기 생리장애 현상은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이런 이제 대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덜 할 때는 이게 뭐 15일, 14일 막 이랬다가 지금은 그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농어촌 공사라고 해야 되나? 매년 여름에 고온기 생리장애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들을 농가에 지속적으로 알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냐면 작물들이 가을에 출하가 돼야 되는데 그 과수 작물 같은 경우 어떻게 고온기에 장마기에 해가 부족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온계 미세한 미스트를 살포를 해라 몇 분 단위로 뭐 어떻게 살포를 해라 그다음에 칼슘제를 줘라 막 이런 식으로 관리 방법을 줘요. 그러니까는 고온기 생리장애는 다육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작물에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휴면을 하는 그 다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거나 아니면 특정으로 어떤 그런 그 습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태양의 미친 태양이 뜨고 지는 그 시간?
일조량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반응하는 식물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진짜 과연 칼같이 이걸 지키나 싶을 정도로 같은 그 속의 다육들도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그게 어떤 그 식물 명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애는 안 자는데 어떤 애는 자. 특히 에오니움속 다육들이 그렇습니다. 여름에 이제 그 우리가 휴면기에 들어간다라고 아는 그게 대표적으로 에오니움 속 다육이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두들레아 속 다육이가 있습니다. 일부 뭐 에케베리아에서 뭐 아가보이데스 계열이 뭐 이렇게 뭐 여름에 휴면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좀 의견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이고. 자, 우선은 이 화이트 그린이가 속해 있는 두들레아 속 다육들의 여름 휴면에 관해서는 이제 얘네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그 시기에 뭔가를 하면 얘네들이 반응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여름을 힘들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네들은 캘리포니아 해안가의 절벽 같은 데가 얘네들 원산지라고 해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의 여름이 우리랑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여름에 휴면기를 맞는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동영다육이라고 알려져 있고, 여름에 특히 이제 뭐 5월이나 6월 고온기에 접어드는 때에는 분갈이를 하지 마라라고 권장을 하는 게 바로 요 두들레아 속 다육들이고, 심지어 이제 여름이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얘를 뿌리를 쌍둥 잘라갖고 흙 속에 묻어둔다든가, 모래 속에 묻어둔다든가, 아니면 김치냉장고에 둘둘 말아갖고 넣어놓는다든가. 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바라진 않아요. 이왕 사람이 식물을 화분에 담아서 내 베란다에서, 키핑장에서, 거리대에서 키우는 이상 자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부분들, 어떻게든지 내가 애정하는 내 식물을 건강하게 오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요, 지금 저는 얘를 10,000원 주고 샀지만 얘를 100만 원 주고 샀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화이트 그린이가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얘가 100만 원일 땐 그렇게 했는데 10,000원일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어찌됐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그린이가 있고요. 자,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화이트 그린이에 있는 그 두들레아 속이 아니라, 저한테는 여기에는 없네. 그러고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네. 까라솔. 에오니움 속 다육들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요 에어니움 속 진짜 못난 제 깔아서, 근데 얘가 엄청 소중한 애예요. 제가 2019년부터 키웠던 애라서 얘가 목대가 상해가지고 제가 진짜 되게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물을 줘도 반응이 없어요. 이제 얘는 목대가 완전히 그냥, 여기 보면은 목대가 완전히 상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참, 이 에오니움 속 그 다육이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까라솔, 법사 종류들 있잖아요. 까라솔 비슷한 애들, 까라솔이라든가 아니면 흑법사라든가 레드법사, 막 요런 법사 종류 다육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라고 해가지고 딱 표가 안 나요. 방그늘에서 그냥 적당히 해주면 여름에도 반짝반짝 그냥 잘 크는 듯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름 됐을 때, 어머, 난 이제 여름이라서 내가 진짜 이제 너희들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원래 그라노비아 속이었는데 에오니움 속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라노비아들 종류들 중에서 이제 많은 애들이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도데스 같은 애들. 아도데스도 여름 딱 되면은, 여름 이제 온도가 살짝 올라간다 싶으면 이렇게 싹 오므려.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다육이가 묵은 정도에 따라서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온이 얼마나 좋아요. 성장을 딱 해야 되는데, 제 아도데스 중에 하나는 벌써 잎을 이렇게 탁 오므렸어요. 그거는 얘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묵은 애들이 그렇고요. 저 분갈이 했던 애들이 이렇게 싹 오므라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막 이렇게 쑥 퍼져갖고 뭐 되게 예쁜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반응들을 딱 보일 때, 제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 이제 자로 들어갔다. 모두 전 세계 동서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표현해요. 얘 이제 자로 들어갔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뭐 정보를 뭐 서양에서 가져와서 외국에서 가져와서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표현을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컨디션이 되면 아 얘가 흉흉기에 접어들었구나. 더 이상 많은 관수는 과습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외부에서 알려주는 이제 그런 다육들이 있죠. 근데 여름이 돼갖고 뿌리가 좀 힘들어하면서 뿌리 기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저하되는 이제 그런 동형 다육들한테 여름에 그래서 관수를 계속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뿌리에 과습이 생기면서 뿌리가 이제 썩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동형 다육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저는 그냥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하는 게 그냥 요런 그 두들레아 속하고 에오늄 속인데 그럼 다부떼는 여름에 물을 안 줘? 아니에요. 줘요. 너무 굶기면 가을에 늦게 깨어나요. 저는 그게 싫어요. 왜요? 뿌리 컨디션이 나는 뿌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물을 안 줬는데 오히려 절수를 하고 단수를 해버리는 게 걔네들 뿌리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가을에 깨어나야 될 때 안 깨어나. 그러니까 애들이 1년 365일 치질하게 크지를 않는 거야. 커야 될 때 못 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여름에 물을 조금 들어와갖고 자기 뿌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가을이 딱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확 먹으면서 한번 확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우리가 못 지켜주니까 얘네들이 가을이 딱 되면 그때서야 뿌리를 내려. 근데 조금 있으면 겨울 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제 다육이를 처음에 이제 뭐 30년 전부터 시작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30년 뭐 15년 20년 동안 이렇게 유지했던 방법들을 못 바꿔요. 왜 못 바꾸냐면 실패할까 봐.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성공인 방법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게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가 아니라 경험상 그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걸 못 바꾸고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그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고온기 그러니까 여름이죠. 우리나라 여름에. 근데 여름하고 고온기는 여러분들 엄격하게 좀 차이가 있어요. 고온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름에 진짜 장마가 아마 끝나고 고온기는 이제 온도가 30도가 넘어갔을 때 이제 온도가 뭐 30도가 넘어가고 뭐 그다음에 뭐 일교차 그다음 밤 온도 이렇게 해가지고 고온기라고 하는 게 딱 그런 어떤 온도 기준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보통 여름. 근데 여름도 여러분들 초여름은 장마가 오기 때문에 장마가 오는 기간 동안에 온도가 많이 낮지 않아요. 습하고 중요한 건 습하고 통풍이 어렵고 비가 오니까 그다음에 뭐가 없냐 일조량이 부족한 게 여름 그 장마철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고온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는. 근데 장마가 딱 끝나고 나면 고온에 다습에 이제 통풍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푹푹 찌는데 바람이 막 잘 분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때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보통은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한 달 반 정도가 이제 힘든 때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고온기, 그래서 우리가 여름 고온기에 관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다 단수하라 그랬어요. 단수하세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재배 농장이건 그 매니아님들이건 간에 가릴 것 없이 여름에 깍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깍지가. 근데 이 깍지가 뭘 좋아해요? 건조를 좋아해요. 이게 얘네들이 물 있는 데서 막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물을 막 주면은 어디로 기어 올라오냐면 땅가로 기어 올라와 갖고 결국에 목대 쪽으로 뿌리 쪽에서 살다가 그러니까는 솜깍지 있는 애들은 여기 밑에 위에 보면은 그것도 있어요. 기어다니는 깍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 고온기에는 이제 실험을 하는데 2주, 4주, 6주 그다음에 이제 관수를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했었는데 4주 텀의 관수가 가장 그 상품 가치가 높다라고 했어요. 자, 제가 어때요? 이 상품 가치라고 표현을 했어요.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는 이 농사짓는 다육이를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해서 연구를 대부분 하고 이런 매니아들을 위한 그런 어떤 정보들보다는 재배 농가의 정보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했을 때 4주 단위로 관수를 했을 때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름을 6주, 이제 고온기를 6주라고 치면은 적어도 한 번은
재배 농가에서 관수를 하도록 추천을 해. 그래야 얘네들이 상품 가치가 더 높아. 상품 가치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엽의 그 길이, 그다음에 두께, 색상 이런 모든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들을 만족하는 그런 그 상품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가장 높은 게 4조 단위 관수다라고 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매니아를 위한 실험 결과는 아니에요. 매니아를 위해서 실험할 수가 없어요. 실험할 수가 없고, 자, 이제 그 재배 농가 기준이에요. 재배 농가는 여름 고온기에 차광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차광 몇 퍼센트? 90% 차광을 여름에 한낮에 이제 땡볕 칠 때는 90% 차광을 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고, 제트팬을 돌리라 그러고 미스트를 뿌리라 그러고 계속 그렇게 뭐 해줘요. 안내를 해줘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4주 관수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베란다 혹은 거리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관수 문제는 이미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아마 방법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름에도 물 잘 주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관엽 키우시는 우리 어머님들, 그 관엽을 키웠던 그 구력으로 많은 분들이 여름에도 관수를 하면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선택을 하시는데, 초보 다육맘들이 가장 두려운 게 처음 시작할 때 여름을 내가 어떻게 날까? 여름이 그렇게 다육이한테 힘들다는데 괜찮을까? 이제 이런 걱정들이 많죠. 한번 해보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보다는 겨울이 편해요. 여름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다육이가 물러서 죽는 게 아니라 내리는 비, 거리대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맨날 차광을 해줘. 맨날 비를 먹어. 그게 제일 큰 문제였었는데, 이제 하우스 커버 했으니까 이게 없을 때, 저 이거 없을 때 엄청 고생했거든요. 이거 없을 때. 이거 뭐 만들어도 된다. 저 만들었는데 저는 손재주가 없어갖고 진짜 그지 운막같이 만드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풀세트로 그냥 이렇게 장착을 한 거예요. 너무 꼬리 베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유 세상에 저걸 돈을 주고 왜 사? 이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못 만들겠더라고요. 제가 바베큐 그릴 갖고 만들어봤는데 남들은 진짜 이쁘게 잘 만들더만 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장마철이 와도 커버를 씌우면 되니까 이제 좀 덜 힘들죠. 그래서 거리대 구매하시는 분들께 제가 진짜로 제 경험의 바탕으로 이 하우스는 꼭 사시라고 제가 얘기 드려요. 만들어도 되지만 이게 관리가 더 편하니까 이거 꼭 사시라고. 이게 계단 가격으로 하면 얘는 지금 사이즈가 커갖고 16,000원인데,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막 9,000원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미련 맞다 했어요. 다른 걸 안 쓰고 이걸 좀 편안하게 했으면 되는데, 아낄 때서 안 아끼고 좀 내 몸 편하게 안 아낄 때서 아껴가지고 제가 2년 동안 진짜 고생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은 너무 편해요. 여름에도 그냥. 그래서 이 가해 애들은 비를 좀 맞아요. 가해 애들은 여름 내내 비를 좀 맞아. 그러면서 그냥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 우리 거리대 다육들 사수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동형 다육이, 하형 다육이, 그리고 이제 여름에 이제 그 잠을 자러 들어간다고 하는 에돌리스, 그러니까 두들레아 속하고, 그 다음에 에오니움 속 다육들, 에오니움 속 다육들 중에서도 법사 종류들은 저는 여름에 크는 것 같던데 이제 다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이제 우리가 여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같냐, 그렇지 않다고요. 같은 다육이들 중에서도 컨디션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 고온기의 관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생각을 조금 하시고, 얘가 너무 말랐어. 진짜 너무 찌글찌글해. 줘야죠. 주고서 그냥 여러분들 좀 좀 선풍기 좀 틀어주시고 생장등 좀 활용하시고 하세요. 여름에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이제 확장형 베란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마음 아프시겠지만, 저는 이제 베란다랑 거실이 이제 구별이 돼 있으니까, 여름에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육이를 거실로 가져가지 않는다예요. 제가 첫 번째 여름인가 두 번째 여름인가에 그렇게 가져갔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다육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해가 없는 건 내나 여기나 거실이나 똑같고, 오히려 거실에서 선풍기 틀어주고 에어컨 틀어주고 온도를 낮춰주는데도 얘네들이 푹푹 쓰러지고 웃자람이 더 심해.
당연하죠. 일조량이 암만 그래도 구름에 가려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태양 이 햇볕이 좀 있기는 하지. 있으니까 이게 날이 밝지 사실은. 하고 베란다에서 거실로 가져갔던 애들이 웃자라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그다음에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절대 안 가져가요. 절대. 그래서 그 여름에 장마에 비 피한다고 다육이들 저처럼 베란다 있는데 거실로 가져가실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래요. 다육이들 금방 웃자라고 무너지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오늘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하니까 다부떼기 이렇게 이제 그 여름에 관련된 그 동형종 다육이, 여름에 잠잔다고 하는 동형종 다육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쳐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